안녕하세요. 물리개념 16강 최승현입니다. 오늘은 탄성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탄성력은 어떤 물체가 변형되었을 때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성질을 말합니다. 이 탄성이라는 것이. 이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탄성인데 이것에 대한 돌아가려는 힘을 얘기를 했을 때가 탄성력이 되겠죠. 탄성은 변형했을 때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성질을 탄성이라고 하고, 이 돌아가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애에 작용하는 힘이 탄성력이 됩니다. 그래서 이 탄성력을 가지고 있는 물체를 저희는 많이 접할 수 있는 게 용수철이죠. 그래서 이 용수철을 이용해서 탄성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총 3가지 경우를 볼 것인데요. 지금 이 첫 번째 그림이 용수철이 가만히 있을 때, 즉 물체에 아무런 힘도 가해지지 않았을 때이고, 두 번째로 그리는 그림은 용수철의 외력이 가해졌을 때, 즉 용수철이 팽창했을 때. 용수철을 당겼으니까 용수철이 늘어나겠죠? 이때를 팽창했을 때라고 하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은 팽창을 했으니까 다시 압축을 하는 상황도 있었겠죠? 용수철이 압축되었을 때, 눌러졌을 때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3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이때 이 수평한 축을 X축이라고 정하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한 부분이 원래 이 용수철에 아무런 힘이 가해지지 않았을 때의 길이이므로 이것을 원점으로 두겠습니다. 그러면 이 첫 번째 그림에서 이만큼이 용수철의 원래 길이가 되겠죠. 이 용수철은 K라는, 이건 그냥 어떤 문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. 이런 용수철만의 상수를 가지고 있습니다. 용수철 상수라고 얘기를 하고, 앞으로 이 용수철 상수를 K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 늘어났을 때의 위치, X방향 위치를 X라고 표현을 하면 이때 힘이 이쪽 방향으로 가해진다고 했죠. 이때는 이 압축했을 때 이 방향은, 이것은 이 원점으로부터 반대 방향이므로, 원점으로부터 왼쪽 방향이므로 마이너스 X라고 써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때의 외력은 이 방향으로 작용했겠죠. 아까 탄성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때, 이 탄성력은 이 힘이 가해졌을 때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힘이라고 했는데, 그러면 이 힘을 준 F에 대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이 탄성력이겠죠?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생기는 힘이 탄성력입니다. 이때도 이 반대 방향, 이쪽으로 가려고,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반대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겠죠. 이때 이 힘들은, 탄성력은 외력과 같은 힘을 갖게 됩니다. 이것을 다시 써주면 시그마, 어차피 이 X축 방향밖에 없으니까 그냥 바로 쓰면 Fs, 즉 탄성력은 벡터를 써주겠습니다. 마이너스 KX라는 식을 만족하게 됩니다. 이때에도 탄성력 Fs는 마이너스 KX 벡터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.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, 지금 제가 다 벡터라고 적었잖아요. 이 원점으로부터 X까지의 방향이 플러스 방향, 즉 X 벡터를 단위 벡터를 이용해서 써주면 이것은 그냥 XI라는 값이 되겠고, 여기 이만큼의 이동거리,
이 압축했을 때의 x 벡터는 마이너스 xi 벡터가 될 것입니다. 왜냐하면 지금 이 x축으로 가는 이 방향을 i 벡터라고 두었기 때문에 이거와 반대로 작용하는,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므로 이때 방향성을 고려해줘서 마이너스 xi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을 벡터를 모두 제외한 채로 이 x 벡터를 넣어주면 fs는 마이너스 k의 xi라고 쓸 수 있고, 다시 정리를 하면 fs는 kxi라는 식이 나옵니다. 이게 팽창했을 때의 탄성력 fs가 됩니다. 압축을 했을 때는 이 마이너스 x 벡터가 마이너스 xi겠죠? 그래서 fs는 마이너스 k의 마이너스 xi라는 값을 가지게 되고, 다시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없어져서 kxi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. fs. 네. 지금 보시면 이때 이 마이너스라는 것이 여기 지금 저희가 구하는 fs의 방향이 x축과 반대 방향이므로 방향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죠?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탄성력이, 외력은 이 왼쪽으로 가해졌지만 탄성력은 그와 반대 방향으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방향, 즉 플러스 kx 벡터가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탄성력을 할 때 여기 일반식 fs 벡터에 마이너스 kx 벡터라는 이 식이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것을 주의해서 풀면 쉽게 탄성력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때 이 마이너스는 이 벡터일 때 마이너스가 붙고, 이 벡터를 없애주려면 이 x방향, x의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했는지 고려해서 마이너스 방향, x방향의 반대 방향이다. 그럼 마이너스 붙여주시고, x방향과 나란한 방향이면 마이너스 그냥 플러스 i를 써서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탄성력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마쳤습니다. 그러면 하나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. 탄성력에 대한. 아까는 수평 방향이었으므로 지금은 수직 방향에서 이렇게 용수철이 걸려있을 때 어떤 힘을 가지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. 이게 여기 이 부분이 x는 0, 이 방향을 지금 x축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. 이때 이 x는 0이 용수철에 아무런 물건도 안 걸렸을 때, 즉 이만큼이 원래 길이였을 때라고 하겠습니다. 이것을 x5 초기 x5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. 그리고 옆에는 물건을 매달았을 때, 이때 이 용수철이 늘어난 만큼 이 높이를 x라고 하겠습니다. 이때 저희가 구하고 싶은 것은 용수철 청소 F는 무엇일까요? 이것을 구하겠습니다.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물체의 질량 M이 정해질 것이고, 이 원점으로부터 얼만큼 이동했는지 이 X값도 주어질 것입니다. 먼저 그러면 숫자를 정해보겠습니다. 이 원래 길이로부터 늘어난 길이는 8m라고 해보고, 이 물체의 질량을 8kg이라고 해보겠습니다. 이때 여기에 가해지는 힘이 mg라는 중력이 있겠고, 이거에 대해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는, 즉 위쪽 방향으로 돌아가려는 힘이 있겠죠. 이게 저희가 구하는 탄성력 Fs라고 하겠습니다. 이때 이 X가 이 축에 대해서 같은 방향, 나란한 방향으로 정해졌으므로
저희는 fx 벡터는 마이너스 kx 벡터라는 이 식에서 이 x 벡터가 플러스 값이므로 마이너스 kx라고 바로 써줄 수 있습니다. 이때 이 물체는 가만히 있기 때문에, 즉 정지해 있기 때문에 시그마 f는 ma라는 식에서 이 시그마 f가 0, 즉 가속도가 0이 되므로 힘의 평형 상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때 가해지는 힘을 모두 이 알짜힘으로 해서 적어보면 이때 이 아래쪽 방향이 플러스고 아까 이것은 방향을 고려해줬기 때문에 바로 쓰면 mg-kx는 0이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. 이때 이 식을 다시 표현을 해보면 mg는 kx라는 식이 나오겠죠. 근데 이때 저희가 구하고 싶은 것은 이 용수철 상수 k이기 때문에 k에 대한 식으로 써주면 k는 x분의 mg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. 이때 이 mg에서 g를 9.8로 하면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10m/s 제곱, 중력가속도를 그냥 10m/s 제곱이라고 정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수치들을 다 대입을 해서 풀어보면 8m분의 8kg 곱하기 10m/s 제곱이 되겠죠? 그러면 이것은 저희가 단위를 배울 때 힘의 단위가 kg m/s 제곱일 때 이것은 뉴턴이라는 단위를 써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. 그래서 이 단위들이 합쳐져서 뉴턴이라는 것으로 쓸 수 있겠고, 그러면 계산을 해주면 8 없어져서 10 뉴턴의 미터라는 단위가 남아있으니까 뉴턴 퍼 미터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구하려는 이 아래쪽으로 용수철을 두었을 때 용수철 상수 K는 10 뉴턴 퍼 미터만큼의 값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용수철 상수라고 해서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이렇게 힘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네, 이때 단위 kg 곱하기 m/s 제곱은 뉴턴이라는 단위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앞으로 이 힘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면서 시그마 F는 MA라는 식이 나올 텐데요. 이때 제가 아까부터 계속 힘의 평형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시그마 F는 0, 즉 알짜 힘이라는 것이 0의 값을 가질 때, 물체가 정지해 있을 때, 이 물체가 정지해 있을 때 왜 시그마 F는 0이 되냐면 이 시그마 F는 mg라는 원래 이 식에서 이 m 값은 무조건 0 이상이겠죠? 물체의 질량이 마이너스 값이나 0 값을 가진다는 것은 그게 없다는 것이니까 얘는 무조건 어떤 일정한 수치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. 그때 이 가속도가 0이라는 것은 속도의 변화량이 없다는 것이고, 속도의 변화량이 없을 때에는 정지한 상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등속도 운동을 하거나 가속도가 없을 때를 모두 F는 0이라고 표현을 해서 이 상태는 힘이 서로 평형을 이룬다고 해서 힘의 평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. 힘이 서로 평형을 이룬다는 것은 이 한쪽 방향에 대한 힘이 있을 때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서로 같기 때문에 어떤 움직임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이 힘은 서로 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. 서로 평형하는 상태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. 앞으로 이 힘의 평형 상태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지금 타성형까지 배웠으므로 이
다음 시간에는 힘에 대한 대부분 저희가 많이 쓰는 중력도 배웠고 탄성력도 배웠고 마찰력도 배웠으므로 이 힘들을 뉴턴 법칙을 어떻게 응용해서 풀어볼 수 있는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. 이로써 물리 강의 16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